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인생이 바뀔 겁니다. 잠깐만요. 구독부터 받고 시작할까요? 하하하하. 쇼박쇼. 안녕하세요, 쇼박입니다. 나답게 사는 인생 프로젝트 7회 시작하겠습니다. 우연히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나답게 사는 인생 프로젝트는 저 개인적으로는 기록이고, 여러분들에게는 저를 통해 성장하면서 세상을 바꾸자 라는 취지의 컨텐츠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꼭 봐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아마 인생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뭐랄까, 아마 충격을 아마 받으실 텐데요. 물론 안 그러실 분도 계시겠지만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 수록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리즈 3개의 영상으로 찍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기획 메타력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메타력 게임. 그럼 메타력은 무엇이고 또 메타력 게임은 무엇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직전 영상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있죠. 한 줄로 정리를 하면 세상을 바꾸는 것이 나답게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개판민국입니다. 진보와 보수, 부정부패는 도찐 개찐이죠. 이재명 깜빵에 쳐놓고 윤석열 끌어내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 세상은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을 처리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악의 뿌리는 뽑히지가 않는다는 이치겠죠. 자,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법치주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국고털이 범죄자들이 짜놓은 게임판이다. 게임판. 이게 메타력 게임이랑 관련이 있겠죠? 네. 본질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면 잉여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잉여 권력의 사유화. 보통은 이제 권력의 사유화 그러는데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잉여 권력의 사유화. 여기서 말하는 잉여는 남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잉여 권력은 무엇이냐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직책이 있겠죠. 그럼 직책에 맞는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게 낮은 직책이든 높은 직책이든 높이 올라갈수록 권력은 커지겠죠. 그만큼 잉여 권력도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주어진 직책에 해당하는 딱 그만큼의 권력만 사용하면 좋겠죠. 그건 이상주의입니다. 단 전제 조건이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상의 잉여 권력을 사유한다, 내 걸로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잉여 권력의 사유화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정치 권력은 사익 추구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정치인이 돼서 이제 높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노력을 하느냐? 그 욕망의 끝은 무엇이냐? 결국 사익 추구라는 겁니다. 그 정치 권력은 사익 추구의 수단에 불과하고 정치 권력을 잡는 순간 그러면서 점점 그 권력을 이용해서 카르텔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판민국을 사판민국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나답게 살 수 있다. 저들이 짜놓은 게임 룰이 있겠죠. 그 게임판에서 놀아나는 것이 과연 나답게 사는 것인가? 의미심장한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저 범죄자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 법치주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나의 신념,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대로 살 수 있는가? 아니죠. 그렇게 심각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는 게 병이고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모르는 저 어둠의 세계에서는 공고한 카르텔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그 게임판에서 놀아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게임판에서 놀아나고 있는 한 아무리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 하더라도 진정한 자유, 글쎄요, 결국 나답게 살 수 없습니다. 새판민국을 개판민국으로 만들어야 진정 나답게 살 수 있습니다. 쇼박쇼. 자, 여기까지는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세상을 바꾸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러면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집단, 메타력 게임. 자, 첫 번째, 개인입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메타력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메타력을 키워야 합니다. 단순히 뭐 똑똑해져야 된다, 뭐 깨어있는 시민이 돼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메타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 메타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메타, 이 메타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초월, 두 번째는 변화입니다. 형이상학이란 말 들어보셨죠? 형태를 갖고 있는 그 이상의 학이다, 형이상학. 이때 메타피직스란 말을 쓰거든요. 이때 메타. 그리고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를 우리가 변태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질적으로 바뀌죠. 메타포시스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메타. 그래서 초월과 변화의 두 가지 의미를 꼭 기억을 하시고 이러한 의미를 함의한 것이 메타력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월 그러면 기존의 것을 뛰어넘는다는 뜻이고 하나로 고정되고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질적으로 완전히 탈피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갖고 있는 개념인데요. 메타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메타인지는 한마디로 이거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하기는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초월해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계가 있습니다. 생각은 머리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메타인지입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는 주로 학습의 영역, 그리고 업무의 영역, 그런 데로만 한계가 있죠. 그래서 메타인지력이 일단 높으면 성적도 잘 나오고 직무 역량도 뛰어나고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자체에 매몰돼 가지고 그냥 공부하고 일하는 게 아니라 시험 범위는 어느 정도 되지? 그럼 나는 어디가 취약한데 그러면 시간은 얼마밖에 없는데 그럼 어디를 공략해야 되지? 라든가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팀은 지금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고 강점 약점에서 이렇게 초월해 가지고 이 생각하는 이 메타 정보까지 생각하는 그 능력이 바로 메타 인지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생각에 국한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거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개념이 제가 창안한 메타 체감입니다. 머리로 하는 인지의 차원에서 체감입니다. 체감은 온몸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체감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잠깐 얘기하면 우리 온몸의 감각이 총 5감입니다. 거기에 육감, 직감, 직관까지도 아우르는 개념이 바로 체감입니다.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가장 으뜸이 되는 최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이 지혜롭게 살아나가는 데 갖춰야 할 으뜸의 능력이 메타력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자기 직면, 자기 검토, 자아 성찰을 통해서 정체성을 찾고 그 정체성을 기반으로 많은 능력이 있겠죠. 통찰력, 사리분별력, 창의력, 인내력, 공감 능력, 의사소통 능력, 정보력 등등등등 이러한 모든 능력을 아우르는 최정점의 능력을 메타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력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능력이죠.
이것은 곧 나답게 사는 능력인데요. 나답게 사는 것도 능력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메타력을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아니 그럼 메타력은 졸라게 어려운 거 아니야? 막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학력이나 정치의식 수준이라든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교수라든가 많이 공부하신 분들, 직책이 높으신 분들도 사기를 당합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또 사이비 종교에 빠집니다. 그리고 정치 쪽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똑똑합니다. 말도 잘하고 책도 많이 보고 학력도 출중하고 교수 출신에 율사 출신에 아주 스펙이 짱짱합니다. 그런데도 낡아빠진 진영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초월하고 변화하는 능력, 취약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메타력이 형편없이 낮습니다. 그래서 학력과 정치의식 수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메타력과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 메타력이 낮은 사람과 메타력이 높은 사람은 어떤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날까요? 그렇죠. 시대 변화의 흐름을 타는 사람과 시대 변화에 뒤처지는 사람이 있겠죠. 바로 이겁니다. 메타력의 수준 차이는 극명하게 여기서 갈라집니다. 시대 변화는 곧 혁신이죠. 그러니까 시대 변화를 타는 사람들은 혁신자고 시대 변화에 뒤처지는 사람들은 지체자입니다. 그래서 혁신자인가 지체자인가 이 차이는 바로 메타력 수준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타력은 상당히 심오하고 의미심장한 그런 능력인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연하게 느낄 수 있는데 제가 한마디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시대 변화의 생존 능력이다. 즉 메타력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아무리 스펙이 짱짱하고 잘 나간다 하더라도 시간이 점점 흘러감에 따라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낡은 패러다임에 낡은 프레임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반면에 메타력을 갖춘 사람들은 시대의 변화에 흐름을 타서 결국 생존 능력을 갖추게 되고 생존 가능성이 커지죠. 결국 메타력은 생존 능력을 좌지우지하는 핵심 최고의 역량입니다. 쇼박쇼. 세상을 바꾸는 세 가지 조건. 두 번째는요, 집단입니다. 우리들 개개인들이 메타력 수준을 끌어올려서 메타력을 갖춘다 하더라도 뿔뿔이 흩어지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메타력을 갖춘 사람들의 수가 많아져서 그 집단적인 힘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막강한 힘을 키워야 합니다. 각자 도생할 게 아니라 메타력을 갖춘 메타 시민들의 막강한 힘을 길러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타력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앞으로 얘기할 겁니다. 여기서 메타 시민은 메타력을 갖춘 시민을 의미하는데요. 신중도층, 신주류 세력을 의미합니다. 개개인이 메타력을 갖춘들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도생하면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뻔한 이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막강한 힘을 길러야 되느냐? 막강한 힘을 길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카르텔은 너무나도 공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카르텔이냐? 저 카르텔은 계속 진화합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저 부정부패 카르텔은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주 좀 더 정교하고 교묘하고 그 고도의 지식들을 끊임없이 진화시키면서 굳건한 카르텔을 키워나갑니다. 웬만한 힘으로는 척결할 수가 없습니다. 법조, 정계, 언론, 사정, 재계, 조폭, 토호, 관료까지 그들의 카르텔은 웬만한 힘으로는 척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타력을 갖춘 메타 시민이 집단적으로 막강한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쇼박쇼. 게임은 곧 전쟁인데요. 육박전이나 국지전 레벨이 아니겠죠? 피하 식별이 확실할 때 전선을 짤 수가 있습니다. 피아. 저쪽은 가짜 진보와 가짜 보수의 카르텔. 메타 시민. 전쟁이죠. 게임은 곧 전쟁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 진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전력은 어떠한가? 저들은 게임의 룰을 짜놓고 우리를 게임판에 몰아놓고 그동안 우리를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굳이 개돼지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 비참하게 하니까요. 우리가 너무 자괴감을 느끼니까요. 암튼 전략과 전술, 무기, 병력, 병참 어떻습니까? 냉정하게 우리는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전력은 어떠한가? 과연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여론조사 퍼센트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우리 쪽수로 늘려가지고 이기면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쪽수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메타력을 키워서 메타 시민들의 집단적인 막강한 힘을 길러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열악한 전쟁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메타력 게임으로 새 판을 짜야 합니다. 메타력 게임으로. 저들이 짜놓은 게임 룰이 아니라 새로운 판, 새로운 룰, 이것이 바로 메타력 게임입니다. 메타력을 통한 새 판 짜기 게임, 메타력 게임. 메타력 게임에서 이겨야, 승리해야 나답게 살 수 있습니다. 메타력은 전략적 무기이자 엔진입니다. 메타 시민들의 집단적 메타력. 집단적 메타력은 전력입니다. 이어지는 시리즈 세 번째 영상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한 줄 정리. 선거 때 투표만으론 바꿀 수 없는 나라. 쇼박쇼.